되니까 you shall, he shall은 내가 해줄게. 또는 shall he, shall I, 네 원하니 이런 뜻이 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미래를 대신하는 표현들. 자, 여러분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조동사 미리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미래를 나타내는 그 will 대신에 쓰는 게 be going to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맞죠? 근데 be going to는 이게 해석이 뭐할 예정이다 그러더라고요. 뭐할 예정이다. 그런데 will하고 be going to가 달라 살짝. 어떻게? will은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도 will에 들어가요. 자, 길 가다가 내가 우리 학원애를 만났어. 얘야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좀 먹을래? 아, 네, 좋아요, 선생님. 이거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미리 계획을 했어. 다음 주에 우리 무슨 캠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참여해. 이렇게 했어. 이건 계획이 된 거잖아. 그거 달라요. 알겠죠?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되는 거. 단순 미래. 나이 먹으면 당연히 되는 거. 이거는 미래예요. 됐죠? 나이 먹는 게 I'm going to 이건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뭐말 예정이다만 되고. 자, 그 대신에 날씨 같은 거 예측하는 건데 내일 비 올 것 같아 이런 거. 오늘 날씨가 흐려.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내일 비 올 것 같아. It is going to rain.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It is going to rain. 이해가나? It is going to rain.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됐죠? 자, it is going to rain. 뭐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쉽죠? 자, 그 다음에 수거예요, 수거. be about. 막 뭐뭐를 하려고 한다. be to. 뭐만 예정이다. be about에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앞에서 전치사 뒤에는 뭡니까? 캔동 전치사 뒤에는 명사, 삼총사. 그래서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동명사. 이게 원칙이라고. 명사, 대명사, 동명사. 되겠습니까? 명사, 삼총사.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be about to, be on the point of ing, be just going to에서 be about 다음에 to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뭐 ing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특이한 표현으로 우리가 수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be about ing가 오면은 원래 about 뜻이 뭐에 관하여져. 그래서 뭐에 관한 것이다. 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건 be about to를 해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be on the point of ing. 막 그럴 시점이다. 그럴 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대신에 어떤 시점이나 찰나를 나타내는 선생님 핀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익하고 있다 지금. bird라든가 edge라든가 요런 애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e just going to. be going to인데 just를 넣었잖아. 막 뭘 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verge of ing, be on the edge of ing. 다 같은 말이에요. be to는 나중에 우리가 to 부정사를 배우면 be to 용법이라고 해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얘가 약간 조동사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to는요, 비동사에 자,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보호로 올 텐데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뭘로 뭐말 어떤 조동사처럼 표현을 한다고. 됐나? 자, 그러면 이 be to 용법에는 뜻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 1번 예정, 뭐말 예정이다. 2번 의무, 뭐뭐 해야 한다. 3번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4번 의도, 뭐뭐 하려고 한다. 5번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그 중에 이제 예정이라는 표현에서 뭐 be2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건데요. 이거는 힌트가 이 뒤에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와줘야지 힌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be2가 예정인지 의문인지 가능인지 운명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왔을 때 you are to meet, she is to marry 하면 만날 예정이다, 그녀는 결혼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거로 be scheduled, 이 스케줄 알지? 스케줄이 잡혔다. be supposed to, 이것도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due to 이것도 뭐 할 예정이다. 됐죠? be due to에 대해서는 하나 볼게요. 이 due to가 뭐 때문이다가 될 때 있어요. 이게 때문이다. 여기 뒤에 명사가 와요. 그럼 이거는 자, 뭐 때문이다 이러고요. be due to 다음에 뭐가 오면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뭐 할 예정이다. 지금 왜 그래요? 그거야 뒤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됐나? 이게 무슨 예정도 있고 또 뭐 때문에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게 표현이 달라지는데 주로 때문이라는 명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예정이다로 오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뭐 그냥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이 된다 정도 알면 되고요. 특별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를 봅시다. 아까 전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맞죠? 두 번째가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구분하세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현재 완료를 중학교 때는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용법을 좀 많이 따져요. 용법을.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그냥 용법을 따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용법이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의 해석이 살짝 다르거나 하는 일이 다르거나 이럴 때 용법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명사준 용법, 동명사준 용법, 부사준 용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얘는요 그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뉘앙스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용법을 구분하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중학교 내신에는 이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매로 잘 나오는 표현들을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나타낸다 했고요. 표현은 뭘로 쓴다고요? have나 아니면 has, pp를 씁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로 perfect tense라고 표현합니다. perfect 완료. 됐죠? tense 시제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끝났다. 과거에서 하던 일이 지금 끝났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다. 과거에 있던 일의 결과가 지금 어떠하다.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He has lived. 그는 여기에 살았다. 1970년 1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앞에 게 조동사 역할, 뒤에 게 분동사 역할 한다고 그랬지. 조동사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can, will, must가 다른 원래부터 왕족의 시를 받았는 조동사가 아니고 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징골 조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나? 어쨌든 조동사니까 의문문 부정문할 때는 has he, has not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두더지가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용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완료는 옛날에 시작했는 일이 지금 끝났다. 이게 완료라고요.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해갖고 구분하는 게 어려워. 투부정사 이런 것보다 이게 해석해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들은 자, 여기 보세요. 잘 쓰는 애들이 already, yet, just, now 이런 애들하고 잘 쓴다고. already, yet, just, now. already, yet, just, now. already, yet, just, now. 자, already는 뜻이 이미 벌써. yes는 아직. 이거는 지금 막. 이것도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lready하고 yes는 중간에 살아요. 나는 지금 막 돌아왔다. 그는 지금 막 돌아왔다. 나는 벌써 너는 누나를 만났다. yes는요 주로 문장 끝에 옵니다. 너는 너의 누나를 벌써 만났니? 나는 아직 못 만났어. 그래서 의문문에는 얘가 벌써가 되고요. 부정문에서는 얘가 아직이 됩니다. 그래서 already하고 yes는 some any하고 비슷해요. some이 긍정문에 쓰고 뭐가 any가 부정문에 쓰고 뭐 의문문에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문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놀람을 나타낼 때는 의문문에도 써요. 아이고 돼지야 이 많은 밥을 벌써 다 먹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의문문에서 already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는 것처럼 yes은 부정문에서 아직, 의문문에서는 벌써, 위치는 주로 문장 끝에. 자, 근데 수능에서 여러분 알아놓을 거. 중학교 때는 yes를 아직으로 많이 알지만 고등학교 때는 yes이 그러나 너처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접속사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진 않지만 얘가
부산대 그러나의 의미로 쓸 수도 있어서 but하고 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 또 그러나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나나? 이 경험은요 한 70% 정도 현재를 쓰고 30% 정도는 과거 시제를 써도 된다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잘 쓰는 게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그러면 한 번 해봤다, 한 적 없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자주 했다, 전에 했다, 뭐 three times, four times, sometimes, many times 뭐 다 됩니다, 알겠죠? 몇 번 해봤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이 현재 완료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말 그대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쭉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거거든. 기간을 나타내는 말하고 같이 오는 거. 됐나? 그래서 얘는 잘 쓰는 말이 since, for, 그 다음에 how long 이런 말하고 잘 써요. 뭐뭐 이래로, 뭐뭐 동안, 얼마 동안. 그래서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이래 가기 때문에요. 이게 시점을 알아야 돼요. 1990년 아니면 2001년 알겠죠? 그렇게 시점이어야 되고 for은 기간이어야 돼요. 숫자로 3일 동안, 4일 동안, 뭐 5년 동안, 6년 동안 how long이야 그 기간을 묻는 거고. 됐나? 그 다음에 so far, until now, up to now 얘들이 뜻이 뭐냐면 뜻이 자체가 지금까지 언제부터? 과거부터 무조건. 그럼 얘들은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these 5 years, during the past 5 years, for the last 5 years는 전부 다 최근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 잘 쓰는 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가르쳐 줄게요. 아까 전에 나왔던 already, yet, just, now는요, 현재 완료를 주제랑 쓸 확률 거의 80%.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 아까 전에 말했는 얘들은 몇 프로?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얘들은 거의 70%. 됐나? since, for, how long. 얘들은 90%. 근데 이 줄 거라는 애들은 거의 100%. 자, 왜 다르냐? 여기서 5년 동안은 여러분 그냥 2001년부터 2006년까지도 5년 동안 아닌가? 그럼 이거는 과거부터 과거까지니까 얘는 과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5년 동안이라도 이거는 과거를 써야 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들은 무조건 지금까지 5년, 최근 5년, 지금을 기준으로 지난 5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5년이라고 말하는 건 2010년에서 2015년까지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 시제랑 쓸 가능성도 그냥 4, 5 years 하면 쓸 가능성이 많지만 얘들은 확실하고 특히 얘는 뜻이 so far, until now, up to now 하나 더 있어요. to date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so far, until now, up to now, to date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 하는 애들은 다 뭐를 현재 완료랑 쓰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과거 어제 며칠 전 이런 거는 과거를 쓰고 지금 나온 표현들은 현재 완료랑 잘 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시제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거 나와요. 시제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 플러스 현재는 현재 완료, 과거 플러스 현재 진행형은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뭐뭐 했어. 지금도 뭐뭐 해. 그럼 현재 완료. 과거에 뭐뭐 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 이거 두 개는 둘 다 차이가 뭐냐면 다 계속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때 위에 현재 완료는요. 어떤 계속을 나타내긴 된다면 얘는 뭐의 계속? 어떤 상태의 계속. 그 다음에 얘는 뭐의 계속? 동작의 계속. 이런 말을 써요. 차이는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살다가 죽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는 그냥 현재 완료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했다를 쓰는 거고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지금도 하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볼까?
중학교 내신에서 요거는 주관식으로 종종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큰 의미는 없겠죠. 중학교 주관식에서 자, 아빠 어제 바빴어. 아빠 지금도 바빠. 그럼 아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바빠. 이해가십니까? 자, 그가 서울에 왔어. 그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럼 한국말로 그는 서울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이래야 되겠네. 그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되겠죠? 자, 결과는 과거 동작의 결과가 지금 남아있을 때, 자,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 어떻다. 이게 결과예요. have lost는 잃어버리고 지금 없다. 됐죠? have gone to는 어디 가버리고 없다. 자, 얘는 다시 잃어버리고 없다. 얘는 어디 가버리고 없다. 얘는 와있다. 여기에 와있다. 얘는 사서 지금 가지고 있다. 사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서 지금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뭐 했다?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I don't have it.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I have lost.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리고 없다. 자, 그 여자는 어디로 갔다? 뉴욕에 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뉴욕에 가버리고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의 몸에서 지금 뭐뭐하다. 이런 느낌 되죠? 과거의 몸에서 지금 뭐뭐하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앱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고. 되겠나?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용법을 구분하세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쓰는 표현끼리 외워놔야 돼. 자, 다시 완료. 뭐라고? already에 just now. 맞지? already에 just now. 경험.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됐나? 계속은 since, for, how long. since, for, how long.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들. so far, until now, up to now. these 5 days, for the last 5 days, during the past 5 days, 5 years. 그렇죠? 결과는 have lost, have gone to, have come, have bought. 이런 게 잘 나온다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중에서 여러분 좀 조심할 게 있어요. have gone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have gone to는요, 중학교 내신에서 꽤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자, 제가 중등부 내신에서 꽤 많이 나온다고 했지, 고등부 내신에서 꽤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have gone to가 잘 봐요. 뜻이 뭐냐면 가버리고 지금 여기에 없다. 이게 뜻이에요. 가버리고 없다. 가고 없다. 그래서 영어는 니칸 내칸 이야기하는 거 맞지? 그럼 나도 여기 있어야지 되고 너도 거기 있어야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여기 있어야 돼. 제 3자는 딴 데 가고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3인칭만 주로 쓴다고요. 그래서 I have gone to는 안 돼요. 솔직히 you have gone to는 될 수도 있어. 언제? 독백을 하거나 혼자 일기를 쓴다면 가능은 하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3인칭 주어를 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어는 어쨌든 말이고 말은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 have been to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본 적이 있다도 되고요. 어디 갔다 왔다도 돼요. 가본 적이 있다 될 때는 경험의 의미고요. 갔다 왔다의 의미일 때는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먼 장소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있다가 자연스러울 거고 좀 가까운 장소 이런 데는 갔다 왔다가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 될 때는 이런 표현이 오겠죠.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이런 말이 잘 오겠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 주어 이런 거 나는 뭐 미국에 가본 적 있다. 나는 뭐 그를 배웅하러 see off가 뜻이 여러분 배웅이다. 배웅. 그를 배웅하러 여기에 갔다 왔다. 그쵸? have been은 어디에 산 적이 있다. 아니면 어디에 계속 있어 왔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산 적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경험. 어디에 있어 왔다.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런던에 산 적이 있다. 하루 종일 방에 있었다. 됐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have gone to는 3인칭하고만 주어를 잘 쓰더라. 3인칭 주어만 쓰더라. 그게 중요합니다. have been to가 가본 적이 있다. 1인칭하고 잘 쓰더라. 이렇게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거 볼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현재 완료하고 뭐하고 과거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이게 수능의 선생님이 시제가 나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 중에 이게 한 가지입니다. 현재 완료랑 과거랑 구분하는 거. 그래서 과거는 정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같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그죠? 뭐 할 때, 이거는 왜 여기 왔냐면,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 왜는요, 항상 과거 시제랑 오는 게 아니고 현재 완료를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는 어떤 한 시점을 말해요. 자, 너 내일 몇 시에 밥 먹을 거야? 내일 아침 몇 시에 먹을 거야? 너 내일 몇 시에 뭐 할 거야? 몇 시 몇 분? 너 보통 몇 시에 밥 먹어? 보통 몇 시에 밥 먹어? 아침 먹어? 점심 먹어? 그죠? 너 어제 몇 시에 밥 먹었니? 이렇게 몇 시 딱 정해가 묻는 게 whe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when이 기간을 묻는 거잖아요. 이건 have been이라는 거. 언제 뭐 한 적 있니? 한국말로는 언제 뭐 한 적 있니? 라는데 우리가 뭐 한 적 있니 경험은 과거로도 물을 수 있다 했죠. When did you ever? 이렇게 물으면 돼. When have you been? 안 돼. 알겠습니까? when은 절대 현재, 과거, 미래 이건 되는데 현재 완료, 기간을 나타내는 말하고는 못 쓴다고요. 두 번째, 이 어고라는 게 있는데 꼭 알아두세요. 얘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이래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과거랑 써야 됩니다. 됐죠? 어제 과거 맞죠? 이것도 last, 이것도 지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just now는요. 뜻 자체가 몇 분 전, 방금 전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 외에 보세요. then, at that time, 1990년 지나간 년도 그 당시에 이게 그 당시에 가거든. the other day, 이거 며칠 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런 애들은 무조건 무슨 시제랑 과거 시제랑 쓴다 이렇게. 됐죠? 현재 완료는 ever, never, once, twice, often, before, already, yet, just now, since, for, how long 이런 거랑 잘 쓰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너는 책을 샀니? 이래야 돼요. 어제 나는 영화 보러 갔다. 그는 방금 전에 집에 왔다. 근데 그냥 just 쓰면 지금 막 왔다. 그냥 just는 현재 완료고 just now 있을 때는 과거를 쓴다고요. 알겠죠? 이게 문구에서 문법 문제에 시제에 관계되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됐지? 그럼 아주 중요한 거겠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자,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얘를 0.5개로 칩니다. 무슨 말이냐? 세 번째로 수능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얘인데요. 얘는 반개로 칩니다. 헷갈려서. 억수로 내용은 쉬운데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 과거하고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반드시 과거를 기준으로 더 옛날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안 돼요. 현재하고 과거 완료는 같이 못 써. 과거를 기준으로 더 옛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이 과거 완료를 쓸 때 아까 했잖아. 대대 과거 완료 이런 건 없다고. 대대 과거 이런 거 없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0.5를 뺐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한 개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배울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여러분 딴 거 없고요. 그냥 중등부에 대해 애들도 아주 쉽게 배워놓으면 돼요. if 주어 동사 나오면 얘를 둘이 뭐 해야 된다? 시제일치해야 된다. 자, 이게 가정법의 거의 내용이 전부라고 봐도 돼요. if 주어 동사 나오면 두 개 시제일치한다. 이거 그게 이제 가정법이 한 개로 치니까 총 하면 3.5개가 되지. 얘가 0.5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가정법을 중등부처럼 따로 가정법을 안 하고요. 그냥 가정법은 시제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제가 이거 똑같이 보라고 하는 게 정통을 잡고 그 다음에 야매를 가져요. 그러니까 문제에 잘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정통은 일단 알자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는 주로 본문에 쓴다. 여러분 아까 본문이 뭐냐면 주절, 종속절, 주어동사 두 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시간이 비교되는 과거 동사가 꼭 있고 걔보다 더 과거다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시간이 비교가 되는 뭐가 부사라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I had met her that time before. 여기가 that time이 과거제. before는 그 전에제. 그럼 과거 전에. 과거 전에. 그죠? 그러니까 I had met 이 오는 거예요. 과거 전. 알겠습니까? 자,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벌써 떠났다. 그럼 내가 여기 도착했는 것보다 기차가 떠나는 게 더 먼저지.
자, 나는 그를 알아봤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 전에 본 게 먼저지. 자, 그는 뭐 2주 동안 아팠다.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럼 죽는 것보다 아팠는 게 먼저지. 그죠? 자,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형은 미국 가고 없었다. 형아야 미국 가는 게 먼저라고. 이 안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냥 과거보다 더 과거면 된다고. 알겠나? 자, 이거는요. 나는 그 책을 잃어버렸다. 내가 샀던 책을. 그럼 내가 뭐 샀던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게 나중이잖아. 사는 게 먼저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전후를 따질 때 반드시 두 개를 놓고 전후를 따지는데 그게 과거라. 과거 완료를 놓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언제? 여러분 after 있고 before 있다 치자.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A, 여기 B. 그럼 이때는 누가 먼저예요? B 한 후에 A 했다잖아. 그럼 얘가 먼저 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 했는 거 맞지? 이거는 이거 자체는 누가 먼저인지가 벌써 전후가 다 나와. 그럼 굳이 이거를 과거 완료, 과거, 여기를 여기를 과거 완료, 여기를 과거, 여기를 과거 완료, 여기를 과거 할 필요가 없다고. 둘 다 과거 해놔봤자 다 안다고 누가 먼저인지. 그래서 이렇게 after, before 이런 말 들어갈 때는 붙어요. 과거 완료를 안 써도 상관은 없다. 뭐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완료는요. 미래 완료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미래 언제쯤이면 다 끝났을 거다. 이게 미래 완료예요. 다시 미래 언제쯤이면 다 끝났을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요 미래 완료는 힌트가 있어요. 힌트 없이 그냥 하기 좀 힘들어. 미래 언제쯤이면 다 끝났을 거다. 그 힌트가요 여기 있어요. by 플러스 미래 시간. by가요 전치사로 뭐뭐쯤 뭐뭐까지 이래 보면 돼요. 뭐뭐쯤 뭐뭐까지. 미래 언제쯤이면 미래 언제까지면 다 됐을 거다. 두 번째가 한 번만 더 뭐뭐 하면 몇 번째가 될 거다. 1년만 더 뭐뭐 하면 몇 년째가 될 거다. 이런 표현. by 플러스 미래 시간 if 플러스 was again. 한번 볼래? I will have read this. 나는 이 책을 다 읽었을 거다. 언제쯤이면? 내일쯤이면. 여러분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I will read this book. 그냥 tomorrow. by 없고 나는 내일 이 책을 읽을 거야.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두 장을 읽어도 되고 세 장을 읽어도 되고 읽기만 읽으면 돼요. 이해가나? 이거는 그냥 읽기만 읽으면 된다고. 두 장을 읽든 세 장을 읽든 처음부터 읽든 중간부터 읽든. 근데 이거는 다 읽었을 거야. 끝냈다고. 끝냈다고. 잘 알겠어요? 이거는 시도했다고. 이건 다 끝냈다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도봉산에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나는 총 몇 번 올라가는 게 될 거다. 3번 올라가는 게 될 거다. 나는 총 3번 올라가는 게 될 거다. 한 번만 더 가면 자 합쳤을 때 3번이 될 거다. 이런 게 미래 완료예요. 다시 내년 7월쯤이면 5년간 여기 산게 될 거다. 내년 7월이면 5년간 여기 산게 될 거다. 됐죠? 또 그때쯤이면 그 집은 샀을 거다. 그때쯤이면 그 집을 샀을 거다. 이게 미래 완료예요. 그때쯤이면 뭐뭐가 다 됐을 거다. 이게 미래 완료. 이해가십니까? 미래 완료는 문제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됐죠? 미래 완료 자체가 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지만 나오면 어렵진 않은데 얘네들이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수거 같은 애예요. 수거는 어째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나갔다. 요거 하나씩 끌어볼게요. 여러분 10년이 하면 요거 뭐고 10 years 지나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have passed. 그가 죽은 이래로 하면 since he died. 됐지? 그럼 10년이 지나갔다. 그가 죽은 이래로. 이해갔나? 자, 두 번째는 그는 죽은 상태로 있다. has been dead.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는 10년 동안 죽은 상태로 있다. 됐어요? 세 번째, 그는 죽었다. 언제? 10년 전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it's 10 years